1대1로 놓고 마치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비서관이 너 쫄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해! 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난리가 났지. 그럼 제가 맞았네. 못 모르고 한 거네. 못 모르고 한 거죠. 야, 못 모르고 한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딱 한 가지 이러는 겁니다. 네. 비서관, 보좌관,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고 아니면 스톱. 이걸 결정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손해라는 게 분명하죠. 했다고 그때는 봐. 지금이야 뭐 떠서 뭐 광파 알고 다니지만. 24회차 프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4회차는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는지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두 분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19조 최경영 기자 함께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굳이 본인이 또 나오겠다고 연락을 왔어요. 저희가 모시지 않았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네. 용진 TV. 그래요. 박용진 TV로 이름 바꿨어요. 아, 박용진 TV로 바뀌었어요? 예. 좀 있어 보이네요, 이제. 용진이라고 누군 줄 아냐. 그런 예. 얘기가 있어서 박용진 TV로.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숫자가 늘어서 지금 44,000명 그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그 구독자 숫자에 못 미치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좀 못해주세요. 오늘 이제 나오신 다음에는 또 구독자 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 박용진 TV입니다. 네네. 그 죄송한데 장사 그만하시고 인사를. 인사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박용진입니다. 오늘 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나오겠다고. 대구에서 지금 쫓아왔어요. 대구에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대구에서 되게 바쁜데 거기 일정 몇 개 없애고 네. 여기 바로 왔습니다. 아유, 다시금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녹화에 또 함께한 우리 정의로운 최경영 기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네. 잘생겼다! 최경영 기자는 엄청 젊어지셨어.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네. 야, 진짜 젊어지셨습니다. 네. 젊어졌습니다. 은방울 형제가 됐다. 갑자기 얼굴이 바뀐 거예요.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만담컵. 그러니까요. 검은 콩을 많이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북실북실해졌어요. 네. 그만 안 하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저도 걱정되는 게 있어서. 아이고, 무슨 뭐 사람을 이덕화 보듯입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깜깜합니다. 네네.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게 오해입니다. 지금 누가 흑채라고 올려주세요. 아닙니다. 네, 이거 오해예요. 억울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용진 의원님 오셨는데요. 이번 주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네네. 박용진 3법에 네. 대한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또 영상으로도 잠깐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기국회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은 해놨었는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법안심사소위 들어오는 의원들 세 분이 계신데 이름 분명히 일부러 말씀드릴게요. 그 곽상도 의원님, 김연아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전희경 의원님 이 세 분이 뭐 어쨌든 저 박용진 3법 통과에 반대하고 유치원 원장님들 이렇게 저 쌈짓돈 챙기는 자신들의 법안만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각 당 간에 지금 뭐 논쟁 중입니다. 네. 처음에 뭐 성인용품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뭐 무조건 이 법은 무조건 통과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시간 끌기 했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일 잘하네 이러면서 칭찬까지 했었어요. 네, 진짜예요. 그래요? 자화자찬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안 믿는 얼굴이 걱정을. 네.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되기까지 했었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유치원의 이런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3일 날 박용진 3법을 당론 발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에 호응을 하지 않고 우리도 법안을 낼 테니까 같이 병합 심사하자. 그러고서는 우리는 10월 23일 냈는데 그분들은 11월 30일 날 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달 이상을 기물 쭉 빼놓고 그 다음에 법안 심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들 법안만 중심으로 저희는 이것저것 양보할 것도 다 양보해냈는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침대 축구 했구나. 시간 끌기 했구나. 시간을 뒤로 끌면 끌수록 법안 통과는 어렵고 자기들은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론, 우리 국민의 힘, 공분이 좀 모아져야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이 사안을 좀 사람들이 진짜 분노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분노 포인트를 딱딱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녹화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게 많았거든요. 새로 알게 되니까 분노가 더 끌어오르더라고요. 언론 보도만 짚어보면요. 네. 세금으로 유치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사실상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횡령과 비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폭로를 해서 국정감사 스타가 되셨어요. 네. 그게 10월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12월이니까 한 2개월 지난 건데 그동안에 언론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정쟁 프레임에 갇혀서 이게 비리 보도가 갑자기 정쟁 보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 언론 같으면 이런 사안에서 법안 분석을 냉철하게 해서 이쪽 법안은 이렇고 이쪽 법안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은 것 같다. 법안에 대한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언론이 해주고 거기에서 누구의 편인가, 이 법안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를 제대로 분석을 해줬다면 사실은 침대 축구를 하든 무슨 축구를 하든지 간에 사실은 언론이 계속, 여론이 계속 분노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법안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법안에 관해서 거의 분석적인 보도를 거의 하지를 않고 네. 한쪽의 주장, 한쪽의 주장과 그리고 정부의 주장을 1대1로 놓고 마치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면서 결국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빠져나간단 말이죠. 네. 이런 아주 이상한 보도를 꾸준히 해왔고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보도가 아니에요. 언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보도를 전혀 하지를 않고 법안이 나오고 그게 논쟁이 되면 법안에 관한 분석 보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완전히 빠져 있고 사건 사고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이게 뭐지? 누구 법안이 맞는 거지? 맞습니다. 라고 전혀 그러니까 저만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네. 지금 보면서 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시각 차이 정도로 느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 선악의 문제고. 그렇죠. 그걸 알게 되니까 분노가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네. 박용진 3법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니까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해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박용진 예. 3법.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지 않게 하자. 네. 자유한국당 법안 같은 경우는 주머니 돈과 쌈짓돈이 구분이 안 돼, 형식적으로는 구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용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루프홀을 만들어 놓는 거죠. 허점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유치원의 비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는 법안. 그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을 붙으면 약간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법안 심사 소위 전체를 공개하자고 그랬거든요. 이 양반들이 왜 이러나 그랬어요? 그 국회에서는 원래 소세지 만드는 과정하고 정치 협상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워낙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이 소세지 만드는 과정 굳이 공개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데없이 법안 심사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사유재산 보호 만세. 뭐 이런 정쟁 이념을 막 갖다 붙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답답했는데 제가 서운했던 건 뭐냐면 기자들이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누가 협상에 적극적이었고 누가 양보하려고 그랬고 누가 중재안을 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자유한국당은
국고보조를 받는 거하고 학부모 지원금 회계를 이중으로 처리하고 국고보조는 박용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에 동의하는데 학부모가 낸 돈을 왜 처벌하냐? 학부모 돈으로 뭘 사든 웬 상관이냐? 이 내용을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더 이 과정을 국회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됐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들어와서 그걸 다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으로 그 자유한국당 발목 잡아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양비론으로 쓰더라고 양비론. 나는 그래서 제일 그게 황당하대요. 그 오늘도 대구 가가지고 왜 제가 대구에 갔냐면 곽상도 의원님이 대구가 지역구거든요. 일부러 저는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다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그렇게 쓰니까 저 혼자 지금 대구 갔다 와서 한 100명이나 만났나? 근데 그 기자분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지켜봤는데 우리 논쟁 과정을 그걸 양비론으로 써버리니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똑같아! 이래버리고 국회가 워낙 무능하잖아 이렇게 버리니까 진짜 힘 빠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녹화하면서 새삼 놀랐던 게 세층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는 10월이었을까요? 그때는 됐어요. 같이 공부는 예, 해줬던 예.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극적인 비리 내용들이 이제 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명품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되게 그 당시 국감 별거 없었던 데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파적 이해로 변질이 된 거예요. 초기에 자한당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한 표를 더 해야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들욕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을 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건 여론도 이제 뭐 그 집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정치적 이익도 이거 잘못하면 정보 여당한테 되게 이익 주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지지 세력한테 왜 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시간 끌기로 들어갔는데 여론이나 언론의 반응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점점 정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언론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정파성이 이제 발휘가 된 거예요. 이 시기에서 이제 이거를 도와주면 예를 들어 이른바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의 관점에서 그 비리의 문제를 제대로 짚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내용도 부족한 상태인데 마침 정파적인 지형이라고 하는 건 그쪽으로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묵해주거나 양비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였었던 거죠. 교수님 이거 한 번 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버퍼링 났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잘 못 들었다고 막. 아, 그 본방 보시면 돼요. 본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네.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막 하는 아니, 사람이 많이 본방 보시면 느껴졌었나 봐요.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 네. 제가 우리 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원래 그 존재했던 문제를 공론화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늘 저희 녹화할 때 참여연대 변호사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원래 있었던 문제인데 그동안에 정치인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로비라든지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걸 공론화시키지 못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걸 해냈다. 그래서 제가 뭐 용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용기가 아니고 아무 못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아니 그 진짜가 뭔지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뭐 진짜 멋모르고 한 거예요.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손에 그러니까 주판 하나를 다 튀겨봤어요. 저도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름 깎게요. 이시성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네. 정무위에서 삼성하고 그 재벌들을 담당하는 사람은 김성령 보좌관 그리고 교육위에서는 이시성 비서관인데 네. 정무위에서 이쪽으로 제가 갑자기 옮겨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때 좌천된 거죠? 그쵸,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잘한다 우리. 근데 이제 아이씨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의원님 그 교육위에서는 아주 그 오래된 관행 세 가지가 있어요. 나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학비리, 오. 네, 그다음에 연구비리, 네. 유치원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들었는데 유치원비리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장인데 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치원비리는 대신 건들면 사학비리도 그렇고 연구비리도 그렇지만 벌떼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 삼성 건드려봐야 우리 보이지도 않거든요. 조용히 해결하지. 네. 네, 덮어버리지 그냥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비서관이 너 쫄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해! 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난리가 났지. 그럼 제가 맞았네. 못 모르고 한 네, 거네. 못 모르고 한 거죠. 야, 못 모르고 한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딱 한 가지 이러는 겁니다. 네. 그 비서관, 보좌관,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고 아니면 스톱. 이걸 결정하는 게 국회의원이고, 손해나는 게 분명하죠. 했다고 그때는 봐. 지금이야 뭐 떠서 뭐 광팔 입고 다니지만. 비속어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저도 알았죠. 그러니까 간혹 언론에서 보도하는 유치원의 비리 들었고요.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보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안 했나? 건드리면 귀찮고 힘들고, 정말 시달릴 것이 걱정돼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겁도 나고, 마이너스지만, 하자. 한 명이라도 손해나더라도 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300명 중에 한 명 필요한 거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하시는 거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느닷없이 한유총이 사유재산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던 순간, 그러고 나더니 자유한국당이 멈칫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른바 그 조중동이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한 발을 딱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 논쟁의 프레임.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에는 모두가 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이념 논쟁, 사유재산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편 갈리기가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들 잘 교육시켜주세요 하고 내는 그 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금, 그게 왜 원장님들의 개인 재산이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 엄연히 그거는 교육비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왜 유치원 원장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처벌하지 못한다고 굳이 거기다가 넣겠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유치원도 개인 재산이고 그거를 통해서 장사하는 거니까 정부가 주는 돈은 어쩔 수 없지만 학부모가 내는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박상도 의원님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당 주인에게 주는 음식값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거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대구 가서 그 얘기 했더니 다 기가 막혀 해요. 유치원은 식당이 아니라 학교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그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하는 교육비지 음식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틀린 건데, 그것도 틀리고. 그 사유재산 프레임, 이거 연계해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본방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사유재산이라는 말 자체를 해버리면 이게 자본주의를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뺏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결국 건물과 땅인데, 이거는 박영진 의원이 제시한 거는 국가의 세금인 캐시, 국가 세금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냐, 거기에 관한 법률이고, 네. 이 사유재산은 유치원 원장들의 건물과 땅에 대한 문제인데, 건물과 땅을 뺏는다는 법안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픈 역사 때문에 사유재산 이래버리면 자동적으로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떠올려지고, 그리고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움츠려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전혀 충의가 다른 문제를 그 메카시즘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마다 먹혀왔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공개념이랄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랄지 항상 사유재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 충의가 다른 문제들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성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썼던 것이고, 그게 나오니까 보수 언론들도 이것을 그대로 차용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10시 30분 본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용기는 아니지만 못 모르고 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낸 우리 박용진 의원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홍보하세요. 박용진 TV 봐주시고, 제가 지금 아까 잠깐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실 때 봤더니 몇 명 안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제가 누구세요? 아까 다음 총선 떨어지면 여기 와서 패널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도 댓글 나왔었어요. 아니 아니, 그때 제가 말씀했. 지침을 내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여러분 아니, 제가 너무 좋은 팬이시죠. 제가 떨어지는 게 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 많이 할게요. 가끔 이렇게 본심이 나오셨어. 불러주시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재롱도 떨라면 재롱도 떨고 이야기도 전해드릴 아무튼 테니까. 끝까지 하셔야지 저희가 밀어드립니다. 네, 끝까지 네, 싸우셔야지. 그럴게요. 네. 더 뭐 팔 거 없나? 용기 뭐 저도 처음에 조중동에서 중앙일보가 이만한 칼럼을 썼어요. 박용진의 똘끼. 그리고 그거 그 용기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라이라고 해도 좋고 뭐 용기 있다고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국회의원 하나가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결과가 낙선이다. 오늘 이건 본심 정의롭지 나오셨어요. 않아. 본심 되게 나오셨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누구 전에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TV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저쪽 뭐 보수 쪽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제일 높은데 한 5만 좀 넘은 것 같고 구독자가. 이현주 의원. 네, 진보 개혁 쪽에서는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용진 TV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면 되죠?